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민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현재 2주택자고요. 네. 과천에 있는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네. 네, 강동구에 있는 집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임대주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이렇게 들은 게 있어서요. 네네. 네,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천에 있는 집에서는 거주를 하고 계시고 강동구에 있는 집, 이것도 임대사업자를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지 등록을 하는 게 나을지 바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전화 받아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강동구에 있는 이거 임대하신다는 거 취득을 언제 하셨어요? 네, 2018년 3월경에 취득했습니다. 18년도 3월경에. 네. 그러면 혹시 이거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억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그 공시 가격에 대해서 조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억 중반에서 8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면적은요? 면적이 한 40평대 아파트. 40평대. 156평방미터 정도요. 네. 자,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가 주택임대에 대해서 과거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거고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거는 뭐냐면 지자체에 가서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장기간 동안 임대를 하겠다. 그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 세무서 가가지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방법인데 첫 번째 세무서에만 가서 하는 거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되고 이건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무조건 정부에서 이제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과거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였지만 지금은 무조건 주택 임대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대신 얘는 언제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 인상 요건 요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보통은 세제 혜택을 주는 거는 뭐냐면 지자체에 가서 주택임대사업자, 지금은 렌트홈 이런 데서 하고요. 또 온라인으로는 이제 구청에서 등록을 하고 세무서도 가야 되는데 홈택스에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에 걸쳐가지고 신고를 하면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보통 8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되고 임대료 인상 요건도 5% 이상 못 올리고 이런 조건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건을 충족을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주지 않는데 대부분의 요건에 지금 공시지가 7억 이미 넘으셨거든요. 공시가격 6억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서 6억 원인지 비수도권은 3억 원인지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그 시점에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혜택을 보게 되면은 종부세 혜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양도세 할 때 혜택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요게 지금 제가 요건 취득을 언제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게 뭐냐면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사실 매입으로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9.13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하셨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 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그 시점에 6억 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혜택도 주고 양도세 혜택을 주는데 이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하시는 분들은 종부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매매가 아니라 신축을 위해서 하신다. 건설임대주택 이런 분들은 종부세 할인 혜택을 여전히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세법이 되게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시면 되고 공시가격이 임대하는 이 시점에 6억 원이 넘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의무만, 그러니까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임대소득업자로서 5% 이상 인상 못하고 임대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의무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시지가가 6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혜택은 보기 힘들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희 방송 중에 많이들 고민을 상담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임대사업자 등록한 집이 한 채가 있고 거주하는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거주하는 집 매도하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집도 한 채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주시거든요. 이게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세금 혜택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보통 두 채 있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본인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집이 두 개인데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하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거주 주택을 팔 때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주택수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9억 원이 넘지 않고 실제 거주를 2년 이상 했다면은 비과세 혜택 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 혜택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법이 작년에 개정된 이후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는 거주주택이 있고 임대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었으면 임대사업자가 여러 개 있으면 나는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래 거주하는 집을 팔 때 주택수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 그리고 네. 다른 집에 이사 가서도 또 거주해서 비과세 이렇게 여러 번 혜택을 봐서 세금을 안 내고 네. 계속 주택을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평생에 한 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받으려면 임대주택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빼고 실제 지금 거주하는 집에 거주를 2년을 하시면은 한 번 정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중요하게 관심이 되는 부분이고 세금이 꽤 많이 차이가 나시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사업자 관련돼서 내가 거주한 집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대화를 충분히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를 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